오늘 마지막 강의는 지식기법을 활용한 문제인식과 해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해 주실 우재식 박사님은 창의적 문제해결연구소 소장, 경북대학교 경인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재식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좀 시간이 5시간이 긴 건지 짧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제목이 문제인식 이해 능력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죠, 그죠? 표정이.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제가 기업체 강의나 그다음에 공무원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기획력 하면 그래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하시는데 지자체 교육 가보면 거의 추론입니다. 왜? 거긴 평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사무관 승진, 그 다음에 과장, 국장 할 때는 엄청 세게 이제 승진 시험을 보니까 거기서는 무지하게 열심히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중앙부처가 중간에 그 평가가 있어서 좋은데 제가 오늘 그 좀 짧은 5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 능력이 요새는 그 피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넓게 보고 깊이 좀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급적이면 좀 소프트하게 알기 쉽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대로 한 2달만 하면 여러분들 그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제가 그런 그 메시지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실제 평가할 때는 기준이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 잘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에 간신히 해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냅니다. 왜 그래 냅니까? 역량의 그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못 쓰게 되면 야 이건 나 이번에 걸렸다 이러는데 사실은 저도 이 역량 평가를 노무현 정부 때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적어내버리면 적어낸 사람은 다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워낙 어렵게 문제를 냅니다, 원래가. 그리고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는 문제를 많이 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5시간 좀 짧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업무 능력을 크게 좀 이렇게 좀 키운다 하는 측면하고, 그래서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DC라고 그런 측면, 업무 역량을 좀 키운다. 또 한 가지는 평가가 실제 가면 내가 그런 거 당하지 않고 뭘 좀 준비해야 될 거냐. 대부분은 용어에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늘 하던 업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 별로 안 읽고 이게 독해력 약하신 분은 거기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아마 이 교육권 나면 여러분들 노트 한 권 딱 사셔가지고 대개 이제 공통적인 주제로 주어지는 게 교육이나 학교 폭력 이런 일반적인 주제가 주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을 좀 용어를 좀 알고 신문 좀 읽은 사람은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그런 거 관심 안 가진 사람은 읽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는 이제 그런 그게 생기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이게 업무 역량하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아직 10년, 어떤 분은 한 15년 이 공직 생활 남으셨고 사실은 공직에다가 나오셔도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건 전부 다 기획력입니다. 그래서 기획력이 역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이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처음에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즐겁게 우리 팀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액티비티가 약하죠. 일어서가지고 기분 좋은 하이파이브든 스킨십이든 인사를 한번 즐겁게 하고 그렇게 출발해서 자리에 일어서셔가지고 다 하지 마시고 팀원들끼리 표정 밝게 해서 기분 좋은 인사를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색하네. 좀 안 해봤습니까? 지금 그치 같이 지냈는데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야.
박수 치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난 뒤에 표정을 보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잠깐 사이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 사무관, 과장, 국장 올라가시면 어떻게 분위기를 좀 밝게 이끌 거냐, 이거는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일반 잘한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통 플러스 업무 추진력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기분 좋은 인사, 툭툭 던지는 이런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일 중심으로 하지만 일하고 인간관계 그 관계돼 가지고 소통하는 거하고 관련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열기인데 이런 건 습관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에서 방영된 내용인데, 칠공주 사위라고, 그 딸 많은 집에 사위가 첫째 사위, 둘째 사위, 셋째 사위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위 중에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좀 더 훨씬 잘하느냐, 이런 관점에 자료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자네 수제비 안 먹을라나? 저 수제비 안 좋아합니다. 나 고기살이도 안 먹습니다.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수제비를 한 조에 잘 끓여놓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수제비가 뭐가 맛있어요? 나 모르고 찾아. 수세미가 그럼 물어보지. 여기나 여기. 무턱대고 뒤치지 말고 좀 물어봐. 저 수제비 안 좋아합니다. 어려서 먹고 체한 지를 안 먹습니다. 대체 수제비를 얼마나 먹었길래 빈말이라도 참 수제비 하세요. 장모님 끓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참 주십시오. 이러고 나긋나긋하게 불면 어디가 덤다리나. 수제비 먹으라고 말하러 왔다가 엄마랑 일시를 하느라 깜빡했네. 수제비랑 겉절이 해놨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 불기 전에. 저 수제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장모님 하셨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수제비에다 똑같은 맛이 내가 한다고 맛있겠나. 장모님 솜씨 끝내주시잖아요. 이럴 수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재주가, 사실은 공무원 그 시험 칠 때는 이런 인성이나 소통력을 별로 안 보는데, 객관성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는 50% 이상을 뭘 봅니까? 저는 남하고 대화 능력이 있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느냐, 저 기분 몇 가지 맞춰주면 엄청 좋아지는데, 저를 그래서 기업은 저 선발할 때 사실은 업무 능력 플러스 뭡니까? 그 첫 번째 사위 같이 저렇게 직선적으로 하는 게 나타나면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 근데 공무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덜 보는데, 사실은 그 국장 그거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많이 보죠. 집단 토론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느냐, 경청을 할 줄 아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픈해서 먼저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그게 좀 돼 있는 사람인가 안 돼 있는 사람, 이거 엄청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말 고집 세고 자기 주장 세게 하는 사람은, 제가 그 노무현 정부 초기 때 그때 우리 워크숍 하면서 보통 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데, 저 사람은 국장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보통 그때 한 3분의 1, 4분의 4명 중에 한 명은 떨어뜨리려면 오다가 떨어지죠. 왜 그게 생겼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1, 2년 하면서 국장들하고 맞짱 토론을 가보니까 국장들이 핵심도 잘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 이끌어가는데 자기 주장만 하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그거에 해가지고 좀 이거를 어떻게 좀 걸러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왔던 게 이제 선진국 기업이나 공직자들 역량 평가하는 거를 국장부터 도입을 하고,
그때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 장관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능력 없는 교장은 떨어뜨려 해가 교장 자격 연수를 한 달만 하고 지금도 한 달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패스시키는데 그때는 10% 떨어뜨리라고 저희들한테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 잘 못한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자기 주장 너무 하면서 경청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발표하다가 어떤 그 교감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너무 긴장 잘하면서 긴장하려고 하다가 툭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 10% 걸러내는 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공직 사회에는 그게 좀 남아 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런 그 소통하는 기술, 경청하는 기술 이게 직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그 직급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부터 의식해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업무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 만드는 거 이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니까 집에서도 애들이 남 배려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그 토론하고 소통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그래서 밥상머리 토론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애들도 적용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 과장 국장 가실 때는 그런 걸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역량이 뭐냐? 역량 평가, 역량 개발.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개발하고 평가는 조금 그 평가 받을 때는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얘기 먼저 하면서 평가 받을 때 뭘 준비하면 좋을 거냐. 자, 역량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역량. 어떤 생각이 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역량. 역량이 뭘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죠? 혹시 역량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예. 어떤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그렇죠. 해내는 게 그냥 해내는 게 아니고 무지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관으로서의 역량, 과장으로서의 그릇, 그 다음에 장관으로서의 그릇, 이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역량은 어떤 그 직위에서 높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능력도 일반 능력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정책 기획은 앞에서 조금 설명했으니까 제가 연결해서 그냥 좀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데이터 읽기, 신속한 정리 이것도 실제 우리 인바스켓 트레이닝을 좀 하면서 그때 연결 지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큰 그 문장을 보면 맥락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드는 게 이 내용을 빨리빨리 좀 읽어내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속독이 가능하고 내가 요점을 핵심을 빨리 잘 정리할 거냐 여러분들 평상시 좀 잘 하시겠습니다만 딱 이게 주어지면 우선 짧은 시간에 이게 좀 질릴 정도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을 조금 하신 분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류함 기법 요걸 핵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연습을 좀 같이 실습도 좀 하고 연습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이 좀 크기네. 잘생겼는데 보이나요? 저는 생산성 본부라는 데서 한 20년간 그 연구원, 경영 컨설턴트, 강의 이런 거 하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 연구소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넓게 보고 핵심이 되는 데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이런 쪽으로 주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그다음.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책에 이메일은 있죠.
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1시간 정도 좀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찍습니다. 제가 이걸 좀 하다 보니까 그 좀 자료 좀 저거 뭐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메일로 요청을 하면 요 강의 자료를 제가 메일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없는 분들은 이메일을 좀 적어두시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찍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또 요새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저도 강의한 내용 중에 10분 정도 핵심은 잘라가지고 제 블로그나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도 제 블로그에다가 이메일 하시면 블로그 바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강의안도 제가 올려줄 겁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하고 강의안은 조금은 다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뭐 잘 안 된다. 내가 수업 중에 질문을 못 했는데 이거 궁금한 거 이런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고민스러운 과제 올리시면 저는 그런 정보를 밖으로 안 올리고 저라면 이렇게 상황 판단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방법을 거쳐서 원인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라면 이런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툴들이나 이런 건 제가 많이 아니까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는 분들 그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픈 문제 있을 때 그저 그냥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발전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영양평가 그 진단하는 내용이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저하고 달라가지고 187. 거기서 뭐 나름대로 솔직하게 자 영양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는 5점, 그 다음에 전혀 아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1점, 중간은 이제 3점 정도 되는데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5점이죠. 그저 나 좀 막연히 알고 있다 그러면 몇 점 하면 됩니까? 3점 주고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해보는 걸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은 여기서 여러분들 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계신다 그러면 그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뭡니까 교통 쪽도 계시고요. 교통물류 다 다르죠. 필요한 역량이. 그래서 공통적인 역량도 있지만 직무별로 역량은 다르다. 그래서 역량이 뭐냐 하는 건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과제에 대해서 현상, 현황, 문제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게 구분이 좀 됩니까? 현상이나 현황하고 문제점이 구분이 좀 됩니까? 구분했었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파요. 자, 현상이나 현황이나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서류함 기법할 때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나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난 이렇게 생각이 다를 것 같다. 누가 혹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앞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어제 그저께 교육에서 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다는 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오고 관심이 있으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근데 간단하게 구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 살다가 넉 달 전에 우리 고향 경북 상주에 귀촌을 했습니다. 아예 시골로 갔어요. 저는 강의 다니니까 도시 꼭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교통 워낙 좋으니까. 귀촌에서 통계를 봤더니 상주시의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40%입니다. 65세가 그렇게 많아요, 시골에는. 그러면 상주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40.5%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현상입니까? 문제점입니까? 현상이죠. 그거는 현황 팩트입니다.
현상이나 현황은 어떤 사실, 데이터로 되어 있는 팩타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나이 많은 분들이 시골에 많아지니까 뭐가 좀 안 좋아집니까? 유휴 경작지가 늘어가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죠? 노는 땅이 점점 늘어가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의료보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 지역에. 그래서 지역별 의료보험을 하면 박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 없다 보니까 폐교 이런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에 수반된 문제점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 문제점이 노인 인구가 많아서 유휴 경지가 늘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문제점이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황과 문제점을 구분할 줄 아는 건데, 팩타에 관련되는 거, 사실이나 정보에 관련되는 거는 현상이나 현황이 되는 거고, 그거가 파생돼 가지고 나타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이왕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앞에서 나왔을 겁니다. 스마트하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찝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40% 이상이 65세 인구니까 그냥 문제입니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뭡니까? 포커스가 없어지죠. 문제는 포커스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그런 현상을 적고 내가 필요한 쪽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나 기획을 잘 하시는 분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쪽으로 찝어내는 거,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잘 정리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가하면서 5점에 적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5점에 적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5점에 적는가 하면 제가 보다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이 잘 적으신 분도 있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나는 잘 적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적느냐 하면 홍보 기획팀에 있는 사람들은 빠릅니다. 늘 그거 글을 쓰니까. 많이 읽고 글을 쓰니까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인바스켓 트레이닝을 한다. 홍보 기획팀에 한 5년 근무했다 그러면 됩니다. 이분들은 시간 쭉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쩔쩔매일 정도의 분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거 딱 받으면 숨이 팍 막히는 거죠.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좀 쉬운 것부터 좀 쪽쪽쪽 좀 풀어나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업무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자,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가 사무관, 과장 되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뭡니까? 내가 우선순위 잘 골라서 탁탁탁 좀 추진해 줘야 이게 좀 될 수 있는데 그게 쉽진 않죠. 자, 업무 처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자, 내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한 10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쫙 있다. 어떤 순서로 뭐부터 처리해야 될 거냐?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처리해야 될 게 서류함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급한 대로 어떤 무슨 순서, 뭘 근거로 빨리 그걸 할 거냐? 예? 처리 시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중요성. 또 뭐가 있습니까? 결제 라인. 결제 라인. 높은 사람이 요청을, 장관이 요청한다. 결제 라인 상. 상급자. 당연히 그래 되죠. 상급자의 관심사항. 과장님을 시켰는데 국장님 이거 빨리 해달라는데요. 이걸 우선순위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중요한 겁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인바스켓 트레이닝 하면 이게 우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근거를 만들게. 당신은 예를 들어 제일 먼저 처리한 거를 뭐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근거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근거를 달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선순위 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중요성. 이건 하나 뭡니까? 긴급성, 긴급. 또는 시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있으면 뭡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거죠. 이게 1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순위는 뭡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게 되게 2순위, 3순위. 이거는 대충 이런 내용은 후배들한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배들한테 약간 맡길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바쁠 때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챙겨야 될 거. 근데 이 중요하기는 한데 프로젝트가 내가 엄청 분량이 많다 이러면 뭡니까? 그건 뒤로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짧은 시간 내에 긴급한 과제 한두 개 빨리 처리하고 이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시한 이게 이제 대개 긴급하다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내부의 일이 긴급합니까? 외부의 일이 긴급? 일반적으로 어디 쪽의 일이 더 긴급합니까? 외부의 일이 일반적으로는 더 긴급할 겁니다. 하긴 직속 상사가 덜덜 볶아만 그것도 또 다른 예외적인 문제지만 대외적으로 이 기한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시한. 대외적으로 어디서 뭘 해돌라 그런다 이렇게 되면 그 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대외적으로 나간 거라서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원래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협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근거를 달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긴급한 근거, 중요한 근거를 달아줘야 된다. 한 줄에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뭡니까? 하반기에 아마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순위 골랐을 때 오늘 그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제가 6개인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고를 거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 근거는 객관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업무상의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 사람에 관련된 문제, 업무상의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이거 컴퓨터가 큰일 났네. 이게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 여기서 저 배터리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업무상에 관련된 문제의 90%는 뭡니까? 창의성 아니면 논리적인 접근이고 사람에 관련된 문제는 뭐가 되느냐는 나중에 조금은 다루겠지만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별도의 그 요소가 적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문제냐 업무상으로 관련된 로직하게 접근할 거냐 이게 조금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짐작에 이 사람은 좀 멀리서 보이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역량이 높은 사람을 두 사람을 해놨는데 이 사람은 짐작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신사임당의 남자 신사임당의 아들 이율곡 이래 잘생겼습니까? 이건 제가 드라마상에 그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제갈공명이 그렇게 귀신 같은 재주 부리는 건 아닌데 나관중이 그 삼국지를 편집할 때 엄청 위대한 인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나중에 사료로 한번 다룹니다. 아, 이거 드라마 많이 보셨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나 이런 걸 보면 그 전략이나 역량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런 점이
탁월한 역량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순신의 그 타고난 리더십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 하여튼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거를 우리가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괜찮아 이거 저 배터리 이상 없습니까? 자 지금 난리 났죠. 이 세 사람 머리 싸움이 난리 났는데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싸움이지만 뭐의 싸움입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의 지략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하여튼 뭐 우리 문 대통령 굉장히 그 밑에 똑똑한 참모들 잘 둬가지고 재미 좀 보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이 나이가 원래 얼마죠? 34인가 뭐 하여튼 그래밖에 안 됐는데 34세 저런 걸 감당하나 할 정도로 참 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전략이나 기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 다루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스위스에서 학교 다녔다든가 그렇죠. 자본주의가 이 친구가 꽤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초기에 군기 잡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했는 거죠. 그 보면 꽤 잘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밑에 사람을 꽤 잘 부리고 있다. 역량 측면에서는 상당하다. 트럼프도 흔들흔들 했는데 지금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리더십 측면에 독재적인 리더십이거든요. 내부 협의 들거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브레인들의 두 개의 전쟁인데 이게 그래서 외교, 기술, 그다음에 경제 이거는 지금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아마 지금 국토부 여기에서도 기한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그 남북 관계 좋아지면 선점 문제 이런 게 벌써 좀 고민이 좀 나올 거예요. 그죠? 중국이 먼저 선점할 거냐, 우리가 먼저 선점할 거냐, 이런 거는 국장이나 과장 레벨에서는 정책 아이디어 지금부터 뭡니까? 이미 좀